어떤 겁니까? 자, 이번 시간은 많은 학생들이 예고를 못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수업 끝나고 발표문이 제출된 관계로 이번 시간부터 발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수업을 좀 서두를 예? 마이크 일단 안 들어갑니까 이게? 예. 예. 지금은 이제 소리도 안 들어가는 데다가 그 거리가 한 최소 3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뭐 5m가 아니라 1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마이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발표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이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고 또 제가 옆에서 이런저런 어시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업에 지장이 많네요. 양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이번 수업부터 발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발표 수업을 서두르는 이유는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언제 학교가 닫혀버릴지 모릅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발표를 해가지고 소리가 잘 들리니 안 들리니 하는 건 지역적인 문제고 언제 단계 올라가가지고 대면 수업 금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 발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다시 영상 수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딸랑 3시간 남았습니까? 이번 주가 13주죠? 13주면 딸랑 3시간 남은 겁니다. 3시간 남았는데 한 번 금지돼가지고 좀 시간 끌다가 금지가 돼가지고 뭐 한 2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갈 텐데 이 정도가 돼버리면은 아예 이번 학기는 발표 수업을 못하고 맙니다. 그러면 제가 대면 수업 첫 시간에 했던 거 왜 발표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더 유익하고 중요한가 하는 내용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발표 수업을 서둘러서 한다는 점,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발표 수업은 발표하는 학생들이 완벽하리라고 기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배워야 되느냐? 이 발표 수업에서 뭐가 부족한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생 신분이니까 발표 이렇게 하면 좀 이런 문제가 있네요 하고 좀 심하게 얘기를 듣더라도 히히 웃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부족한 게 있네요 끄떡거리고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끝나지만 냉정하게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거, 학생은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 시행착오를 용납받을 수 있는 신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졸업을 하고 학생 신분 딱 떨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발표문을 가지고 강의실에서 하면은 좀 심한 말을 들어도 다음에 잘하겠습니다는 한마디로 모든 게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발표문을 취직해가지고 직장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방송용 콘텐츠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PD가 돼가지고 들어오든가 국가기관에서 이런 거 연구하라고 했는데 들어오든가 아니면 자기가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스타트업을 하겠다는데 이거 가지고 투자자들 앞에서 설명한다 이거예요. 그때 어떤 사태가 나겠느냐는 겁니다. 특히 뭐 첫 발표는 PPT를 활용 안 한다니까 뭐 별개 문제가 되는데 PPT 활용하는 학생들은 제가 왜 PPT가 주로 눈속임에 사용되는지 그거 악용된다고 하는지 그런 것까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발표문도 사실 PPT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뭘 갖춰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그것조차 배울 기회가 없이 대학 졸업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 중요한 발표에서 그대로 했다. 그때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분 충분히 지난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발표자 순서를 바꿔가지고 첫 번째 발표자가 준비가 안 된 거로 두 번째 발표자로 순서를 바꿔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이크 옮길게요. 제가 좀 떨어져 있을 테니까 발표자는 마스크 벗고 마이크 찾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사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실 때마다 일본석이라는 일본 역사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일본석의 논란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여러분들과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서기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정사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일본서기라는 책은 지속적으로 역사 왜곡의 비판과 연대 혹은 내용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게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교차 검증을 통해 역사학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책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일본서기는 기본적으로 지방 국가에서 전해져 있는 구전을 토대로의 집대성에서 마치 후대에 있는 통일된 단일 왕조에서 벌어진 사건들인 양 소급 적용해서 이루어진 책입니다. 더욱이 일본 특유의 자주성과 천언가문 그리고 일본 조정의 신성성을 강조함으로써 사사의 객관성을 정말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찬 목적 자체가 역사 정리라는 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천황과 고대 일본 및 유력 시족의 위험을 높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삼국이 일본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일본서기에서는 삼국이 일본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식의 구절로서 담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중앙 집권적인 왕국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가 일본 서기를 참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서기는 일본의 역사책이지만 주로 한국의 삼국 중 백제축의 기록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기에 일본 서기에서는 일본사만큼이나 방대한 한국사 관련 정보도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도 참고가 되고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한국사 연구에서 대부분 참고가 되고 있는 삼국유서 혹은 삼국사기와 같은 책은 삼국시대의 승리자였던 신라가 남긴 기록 위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일본서기는 백제의 관점에서 조금 더 세세한 기록을 남긴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관선성 전투가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경우 관선성 전투를 간략하게만 서술시켜 놓았지만 일본서기는 고구려와 신라가 손을 잡았다는 배경 설명에서부터 성왕이 죽기 전까지의 상황 등등을 세세하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삼국사기에서는 관선성 전투가 554년 7월에 시작해서 7월에 마무리되었다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 백제는 4명의 자평과 약 4만 명 정도에 달하는 군사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해 9월과 10월 백제는 4만에 달하는 주민과 말을 빼앗고 고구려의 침공을 막았다고 삼국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전투에서 대패한 국가가 향후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서기의 연대를 토대로 맞춰본다면 이에 대한 이해가 더욱 쉬워집니다. 일본서기는 관상성 전투가 12월에 끝난 것으로 서술했는데 이를 토대로 앞선 사건들을 맞춰나가면 어느 정도 역사서에 일리가 있습니다. 백제뿐 아니라 많은 가야계 소국들 등 당시 일본이나 백제와 관련이 있었던 나라들에 대한 기록도 기존 한국 사서들보다 훨씬 풍부해 충분히 연구의 가치가 있는 책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대부분의 내용이 일본을 상위 국가에 놓는 방향으로 수록해 놓음으로써 역사서를 심각하게 과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기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앞에 적어도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검증을 받고 그러고 인정을 받든지 뭐 좀 전문 용어로
질문 한 번에 지각이나 결석이 상쇄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여기는 전제는 좋은 질문입니다.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좋은 질문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은 지각, 결석 같은 거하고 상쇄될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좀 많은 질문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먼저 질문할게요. 제가 입을 열면은 자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선 아무 편견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질문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할 사람 있습니까? 예, 뭐 우리나라 체제는 질문을 하는 게 너무 미덕처럼 아무도 사람한테 묻는 것만 갖다 보면 꼭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물고를 틀 테니까 이 얘기를 듣다가 질문이 생각나면 그때 가서 질문을 해도 됩니다. 그 질문할 때는 기회는 이 수업 끝날 때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거를 이해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이 어떤 발표든 간에 발표에서 목적이 있겠죠. 근데 목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이 발표 목적은 일본 서기는 한국사관이죠. 한국사관에 의한 왜곡 조작이 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치는 있다. 한국사회 같은데 누락된 자료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발표 목적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표하면서 배워야 되는 건 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설명하면 자기 주장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주장만 놓고 내는 거 이거 정치판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라는 건 황당한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데 가서 내가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한다고 발표를 할 때는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논리와 근거를 공공에서 공유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발표는 보세요.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나 논리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양이 적잖아요. 그럼 정치판에서 일반적으로 근거도 없이 주장하는 걸 뭐라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 그렇게 받아요. 사회에서. 지금 난다긴다는 정치인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그래도 될 것 같죠. 그 인간들이 몸이 프로했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돼요. 근거 없는 주장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용납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장관이 대통령. 아니 물론 우리 지금 팩트를 져가지고 난 그러고도 살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래도 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그런 사람 대학을 왜 다녀? 뭐하러 배워? 그러니까 수업의 전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팩트 좋은 집안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 하는 것처럼 근거 없는 주장하고 아무렇게나 나 모르겠는 데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이걸 빼고 뭐가 필요한가? 먼저 팩트 확인부터 해야 돼요. 그 팩트 확인 중에 자 박정훈에서 기본적인 얘기 서론에서 끝나고 그 토론이라고 얘기하면 몇줄 끝나고 일본 서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방국가에서 전해져 오는 구조를 집대성해서 후대 마치 통일된 단일화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나 소극적인 것에서 이걸 유책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볼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무엇을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을 설명하라는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것도 이해를 못하면은 자 지방국가에서 전해져 오는 구조를 집대성했다고 했죠. 네. 여기서 지방국가라는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약간 중앙
집권적인 나라 말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좀 처음에 이제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원래 이런 대답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좀 정리를 해주면 지방국가 아무렇지도 않게 썼죠. 지방과 국가가 같은 게 있는데, 자, 지방이면은 한 국가에 부속된 한 지역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으면 전라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경기도. 근데 국가는 뭐예요? 보통 국가라고 얘기하면 독립된 국가를 생각해 보자. 근데 지방 국가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개념을 쓸 때 자기가 무슨 뜻인지도 생각도 안 하고 써요. 자, 그러니까라고 시간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지방 국가라는 단어 자체가 좀 자체가 좀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잘못됐으면 어떻게 잘못됐어요? 이걸 무슨 뜻으로 썼는지 장본인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대답을 못하면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지방국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느 책에서 지방국가를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아니면 어디 나오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뱉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뱉어버렸으니까 이 문장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방국가가 뭔지 그걸 기본을 알아야 이 지방이라는 게 각 지역에 있는 부서를 모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단일 왕조가 아니면 단일 왕조하고 지방국가가 대비가 되잖아요. 그럼 통일되기 이전에 다 독립된 국가에 있었던 자료를 모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야마토 정권 휘하에 있는 각 지방에서 모았다는 얘기인지 그 뜻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려고 하면 얼굴 쳐다봐요. 뭘 설명을 하는지. 그 말을 뒤집으면 자기가 뱉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뱉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여러분들은 당장은 느끼시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발표장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가 거리를 좀 두고 질문 받도록 하죠. 질문하시죠. 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아까 지금 좀 웃겨가지고 못 들었는데 질문을 할 때는 자기 학번하고 이름부터 먼저 얘기해 달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가산점 들어갑니다. 지각 결석 정도는 상쇄할 수 있는 가산점 들어가니까 일단 학번하고 이름. 이름부터. 강성. 예, 이름부터 합시다. 내가 찾으면 되니까. 동명이 없더라고.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요약해 보면 그런 겁니다. 여기 발표문에 일례를 들자면 삼국이 일본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일본 서기에서는 삼국이 일본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식으로 구절로 담게되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면 먼저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고 근거를 밝혀야죠. 예를 들었으면 사례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례를 들자면 일본 서기에 어떤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 이게 무슨 천황 무슨 몇 년도에 이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알고 보면 선물을 주었다? 라는 뜻이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한 문장으로 딱 해놓고서 이렇다면 이런 줄 알아라. 이거는 그야말로 주장이죠. 정치인들이 하는 짓 그대로 배운 거죠. 학교에서는 원래 그렇게 배우면 안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맨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아는데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안 되는 거면 설명을 해줘야겠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밝히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요것도 참 정치인들한테 아주 못된 거 배운 건데 말을 그렇게 묘하게 하면은 자료는 봤는데 내가 그 자료를 오늘 못 가지고 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자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들자면 사례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되잖아. 일예를 들자면이라면. 근데 일예 중에 예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일예를 드는 거야? 그리고 사례를 많이 봤으면 아무리 기억력이 나빠도 자기가 본 사례 중에 한두 개는 기억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천황 때, 몇 년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무슨 천황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윤곽이라도 한번 써볼래요? 아예 안 본 거잖아요. 봤다고 하더라도 기억조차 안 나면 그걸 안 본 거나 다름없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남들한테 근거를 보여준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라. 이런 거예요. 이거를 경력도 없는 신입이 자기 상사들이 있는 데서 발표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소리를 들었겠냐고. 행세가나 장관 대통령은 이래도 될지 몰라. 권력이 있으니까 찍소리 말아라. 심지어는 교수들 중에 나이만 좀 들어 중진 이상만 돼도 이런 짓거리 하더라고. 근데 그런 짓거리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자신 있어요? 그렇게 힘 있어요? 힘 없는데 힘 있는 사람 흉내내면 어떻게 되냐고. 이러고도 잘 나가는 사람만 보고 배우는데 그 사람은 그러고도 잘 나갈 배경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없는 사람이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이건 내용을 좀 아니까 그러는데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인데 선물을 주었다는 기본 베이스는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다 본전 나오는 겁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어디에 선물을 주었다는 기록이 나오나요? 그 사례들은 제대로 분석해 본 거예요? 일본 서기만 안 본 게 아니라 삼국사기 삼국유사도 제대로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난 좀 봤으니까. 선물을 줬다는 기록이 뭐 일부 나올 수는 있는데 대개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쓰는 게 특징이라는 거 모르죠? 아예 안 본 거야. 그냥 교빙을 왔다. 이런 소리가 끝나는 게 태반이에요. 선물 얘기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러면 사례도 별로 없는데 발표자는 이게 무슨 꼴이냐면 한국계 고대 국가 고구려 신라 백제겠죠. 여기서 삼국이라고 했으니까 가야는 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 나라들이 일본에 보내는 거는 대개 선물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례 자체가. 그런데 그게 선물이었는지 어땠는지를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근거로 이게 선물이라고 파악을 했대요? 기록도 별로 없는데. 지금 발표자 얘기하는 걸 봐가지고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안 한 게 뻔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물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칠지도가 나왔다 이거예요. 기록에는 없는데 칠지도에다가 뭐 00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주어도 분명하잖아. 이게 백제에서 외로 준 건지 외에다가 바친 건지 뜻도 분명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문장이 나와요. 근데 물건은 있잖아. 그러면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백제와 외 이상을 볼 때 그리고 앞뒤 문장 같은 걸 볼 때 이거는 선물로 준 거다라는 것도 하나의 학설로 나와요. 그러니까 선물로 줬다고 논란이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니야. 보통 이걸 선물로 줬다고 할 때는 이런 사례가 나올 때 실물이 나온다든가 관련 문장이 나오는 거를 앞뒤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조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고 해석을 해야겠구나라고 유추를 하는 게 태반이에요. 그러면 이건 유추지. 그런 유추 하나에 논문이 기본 한 편이고 심지어는 10여 편 나올 수도 있어. 칠지도 같은 경우에 10여 편이 뭡니까? 아마 논문이 이것저것 딱 긁어보면 한일 양국 합해가지고 딱딱 긁어보면 100편이 넘을걸? 논문 100편이 넘는 데서 시비를 해야 될 걸 한 문장으로 딱 써놓고서 무슨 논란이 있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결정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자료조사에서 발표하려면 꼭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PPT가 눈속임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듣는 사람들은 이런 줄 알아. 그 PPT 사이에서 PPT는 이런 것만 나열을 하거든. 그 PPT 사이에서 뭘 설명해야 됐는데 빼놓고 지나갔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설명을 다 들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정치인들 발표하는 거 보고서 저렇게 보니까 사건의 실체가 저런 거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처럼. 그러니까 PPT나 발표문이나 이런 눈속임 속는 사람한테는 통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앞에 앉아 있고 그거를 검증받는다는 전제로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 맞게 준비를 해와야지. 근데 이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발표했다고 생색을 내게, 생색 정도가 아니지. 이 내용 자체가 발표문이라고 딸랑 한 장에 온 거, 한 장도 안 되죠. 자, 이거 보면은 이게 카메라에 비칠지 모르겠지만 한 장도 안 되는 한 페이지 반. 이 내용 가지고 양만 봐도 근거와 논리가 충분할 리가 없죠.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학생이니까 강의실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지나가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사회에 나가선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저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뽑힌 거야 이런 말 바로 나옵니다.
저런 친구한테 월급 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성하라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어디 나가서 고급 노동력으로 대우를 받고 뭐 연봉이니 뭐니 빵빵하게 받고 싶지만 아니 그거 받고 싶으면 받을 만큼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부터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대우해달라는 말이 나와요? 이러니까 신입사원 무섭다는 얘기 나오지 왜 신입사원들한테 잡일이나 시키겠어? 중요한 일 시켜서 이렇게 해봐요. 이게 일을 한 거냐고. 이 일하는데 부스럭거리면서 시간 낭비한 거 나중에 그냥 처음부터 자기가 있으면은 여유를 가지고 할 건데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 뒤늦게 하면 시간 쪼들려 힘들어. 일 시키겠냐고. 거저 일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일을 해주면 안 하는 이만 못하잖아요. 그런 거 여기서 혹독하게 배우고 가야 원래는 대학이 이런 거 그래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보내야 정상입니다. 여기서 뭐 복사기 다루는 뭐 팩스 다루는 뭐 이런 거 가르쳐서 보내자는 게 아니라 복사기나 팩스는 일을 하는데 지엽적인 수단에 불과하죠. 이런 거 웬만한 지능이 있으면 모른다고 하더라도 금방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고급 노동력을 어디 매뉴얼이 있어 뭐가 있어?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기획서부터 엉망인데. 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질문 하나 나왔으니까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고기형? 아, 고기현. 예. 마스크 때문에 항상 말이 잘 안 들리네요. 예, 감안해 주시고 질문하세요. 예,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 약간 질문을 보강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그 질문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관산성 전투가 일본석의 12월에 끝난 거로 서술된 게 왜 일리가 있는 근거가 되는지 이걸 일단 설명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니 그래 놓고서 일본 서기가 일리가 있다고 설명해서 뒤에서는 바로 다음 단락에서 일본을 상위권으로 놓는 방향으로 수록해 놓음으로써 역사를 심각하게 과장시켜 놓았습니다. 아니 이 내용도 과장됐으면 과장된 내용을 왜 수용을 해서 역사를 해석해야 되는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두 개를 나눠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것부터. 우선 첫 번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삼국사기에서는 그러니까 관산성 전투 이후에 백제가 해온 행보들 같은 경우를 이제 일렬로 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삼국사기 같은 경우가 7월의 마무리 그리고 이제 9월과 10월 이렇게 9월과 10월에 백제의 행보를 이제 나열해 놓음으로써 약간 이제 혼란을 시켰다는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되게 이제 패배한 국가의 입장에서 되게 그 혼란을 줄 만한 이제 사건 나열을 해놓았는데 이제 일본 서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관상성 전투가 7월부터 12월 이렇게 좀 길게 이제 전투가 이어졌다고 이렇게 서술을 해놓음으로써 이게 연대 측에서 조금 더 맞춰놓은 듯한 그런 이제 제스처를. 설명 제대로 못한 거 스스로 잘 알죠? 아니 설명 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까 질문은 일본석의 관산성 전투가 12월에 끝난 것으로 서술된 게 일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데 삼국사기가 7월부터 시작해서 그 7월 달 그때 마무리됐다고 적혀 놓았다는 게 이게 12월에 끝났다는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왜 일본 서기가 일리가 있는 건지 그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는 이제 그 관성성 전투 자체가 이제 7월에 시작해서 7월에 끝났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일본 서기 측을 보면 7월에서 12월 그렇게 하고 장난 5개월간 좀 대전투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전투가 오래 끌었다는 게 왜 일리가 있는 내용이 되는지. 그 이제 안에 있었던 백제의 행보들이 이제 관성성 전투 중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게 뭐야 연대적으로 이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연대적으로 흐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7월 당월에 끝났다는 거하고 5개월을 끝났다는 게 무슨 연대적인 확인이 나와요 여기? 도대체 연대적인 확인이라는 의미가 뭔지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볼래요? 그리고 왜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대단 망설이는데 이것도 정치인들 거짓말하는 거 똑같네. 수법이. 내가 기억하는 한 일본 서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12월 달에 전투에 대한 보고를 받은 걸로 나오는데 백제에서 그 보고서가 올라온 걸로 나와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소를 올려가지고 12월 달에 전황 보고에 대한 게 그 야마토 정권 천황한테 전달되는 걸로 나와요. 그럼 무슨 근거로 7월부터 12월까지래?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한 팩트하고 다른 걸 기반으로 설명하는 건데 진짜 중요한 설명은 안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그해 9월과 10월 백제가 4만에 달하는 주민과 말을 빼앗았다고? 이거 어디서 봤어요? 4만에 달하는 주민과 말을 빼앗았다? 어디서 봤냐? 난 본 기억이 없는데 난 이걸로 논문 썼는데 삼국사가 어디에 나오는지 모바일로라도 지금 찾아볼래요? 내 기억으로는 9월에 고구려 침공을 맞아서는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4만에 달하는 주민과 말을 어디서 뺏은 거예요? 10월 달에 백제가 다시 한강 지역을 공격했다고요? 7월 달에 패배한 백제가 내 기억에 백제가 그 10월에 554년 10월에 한강 지역 공격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아니 그러면 만약에 또 이런 게 나오면은 3만이라는 병사를 잃은 백제가 곧바로 반격을 해가지고 4만 명의 주민과 말을 빼서 그럼 관산성 전투가 패배라고 나올 리가 없잖아요. 아니 적어도 554년 7월이든지 언제든지 간에 삼국사기에 의하면 성왕이 죽었잖아. 그리고 뒤에 일본 서기까지 감안해 보면 성왕이 죽은 다음에 이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위정왕이 엄청나게 애를 먹는 기록이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백제는 남의 나라 침공할 정신이 없는 나라예요. 왕위 계승 때문에 지금 왕이 위기에 몰려가지고 나중에 위정왕이 추가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까지 나오는 백제가 뭐 어디를 침공을 해서 4만에 달하는 주민과 맛을 빼서 이게 뭔 소리냐고. 침공을 당하고는 이판사판 막아야 되니까 그것도 지역적인 침공이니까 성안군대 함나간 데면 막을 수 있지.
그런데 남을 공격했다. 왜 있지도 않은 기록이, 내 기억으로는 있지도 않은 기록인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4명의 좌편과 3만 명에 달하는 군사를 잃었다고 의심 없이 그냥 적어놨잖아요. 아니 그럼 이게 도대체 일본 서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삼국 서기하고 일본 서기 기록에 어떤 차이 중에서 일본 서기가 더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은 전혀 없어. 그런데 결론은 나와. 그것도 뜬금없이 관상선 전투가 12월에 끝난 게 일리가 있는 근거래. 이게 도대체 이유에 대한 인과관계가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무슨 장관 나와가지고 비리 조작, 뭐 간첩 조작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만 한다고 되는 상황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왜 역사 문제가 훈련에 좋겠어? 사료라는 기록을 보고 기록 분석이 기본이니까 적어도 있는 기록은 제대로 분석해놓고 그 다음에 뭐 사료 비판을 하든지 뭐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있는 기록도 이건 분석이 아니라 없는 사실 막 갖다 집어넣고 근거가 안 되는 걸 근거라고 빡빡 웃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찐따로 안 끝나죠. 이 정도 되면 이 자체가 사고예요. 사기친 겁니다. 정치인들이 어차피 권력이 목적이니까 나중에 자기가 사기친 것 때문에 무슨 후유증이 나타나든 그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무슨 사고가 터져도 미천한 백성들이 다 책임질 거거든. 그런데 미천한 백성이 이런 식으로 있지도 않은 말 해놓으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만 보고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수습하냐고. 다시 말하지만 앞에서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이따구로 했어 그러고 싫은 소리 들으면 자기 혼자 피해보지만 앞에 있는 놈들까지 자기 상사들까지 다 똑같은 수준의 멍청이어가지고 이거 통과되면 특히 이게 방송이라도 사면 진짜 이런 줄 알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전에 두 번째 질문 그럼 한번 받아보죠. 내가 설명을 해버리면 내가 해설 다 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상위 국가에 놓는 방향으로 수속했는데도 그래서 역사서를 심각하게 과장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서기를 무시하지 말고 사료로서 대해줘야 되는 이유. 그게 주제잖아요. 이거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본적인 설명은 해줘야죠. 끝마무리가 약간 이상하게 전왔다고 그러니까 일본 서기를 저희가 참고해야 될 사료로서 인정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계속 서술해놨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아니라 딸랑 관상선 전투밖에 없죠. 그걸 몇 가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무슨 장관 흉내내요. 어디 나서 비리 조사할 때도 그렇지만 증거가 몇 가지 있다 그래놨는데 제시된 거 하나뿐이야. 이거 말고도 더 다른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지금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 장관이 그러고 넘어가니까 지금 학생도 그러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거가 몇 가지면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으면 밝혀놓든가. 밝혀놓지 않으면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일 개판으로 한 거지. 그것도 자랑이라고 떠듭니까? 근데 이게 왜 엉터리인지는 여기 사례 들은 거 하나만 해도 제가 내용을 아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내용, 이 관산성 전투에 대한 비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아이씨, 망할 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거 수도 없고 마스크를 안 쓸 수도 없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많고 여러분들도 불편하겠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자, 여기 사료는 정확하게 여기 삼국사기하고 일본서기만 비교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삼국사기 얘는 신라본기, 백제본기, 그리고 일본서기 이렇게 돼요. 삼국사기가 기존체라 각 나라마다 본기가 있다는 거 기본 상식이죠. 그러니까 신라하고 백제 역사는 다른 나라 역사 서술했는데 관산성 전투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한 거기 때문에 각각 기록이 있어요. 근데 삼국사기만 보면 여기 나온 대로 성왕이 대군을 가지고 침공을 했다가 관산성에서 패배해서 죽고 3만 백제군 뭐 4명의 좌평과 좌평 4명 3만 군사가 전멸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일본 서기도 뭐 비슷하게 백제군이 패배해서 나오는 기록은 나옵니다. 근데 이 백제본기를 보면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성왕이 죽은 과정이 달라요. 여기는 마치 신라본기에는 전투 중에 신라군이 처음에는 전투에서 분리하다가 신주군주 김무력, 김유신 할아버지입니다. 신주군주 김무력이 증오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투 중에 성왕이 죽은 것처럼 돼 있지만 백제본기에는 좀 다르게 성왕이 50기, 5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이 50이니까 50기, 이거 보통 기병으로 보는데 50기를 이끌고 밤에 구천, 그러니까 지금 옥천 지역입니다. 구천에 도착했다가 신라군의 매복에 걸려서 죽은 걸로 돼요. 신라군에 이제 잡혀가지고 살해. 그러면 이거나 그거나 여러분들 눈에는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자, 백제군이 3만 명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왕은 3만 대군의 기본적인 군손 통수자로서 지휘관이 돼야 되죠. 그런데 왜 50기를 끌고 밤에 구천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나올까?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왜 50기야? 3만 대군 놔두고. 이거를 가지고 제일 천박하게 해석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성왕이 전투 중에 간이 부어가지고 밤에 50명 특공대를 이끌고 밤에 구천에서 신라군을 야습하려고 하다 죽었다.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도 아무 이상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니 그 당시 왕이 뭐 요즘 드라마 보면 왕이 칼 휘둘리는 거 많잖아. 그러니 밤중에 어디 뭐 결정타를 주겠다고 야습을 하다 죽었겠거니 라고 하는데 드라마 많이 보다 보면 있다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심지어는 제대로 된 나라에서 총지휘관이 50명이면 거의 소대병력인데 이거 끌고 야습을 한답니까? 그리고 야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압니까? 그냥 드라마 볼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 야습이라 그러면 환히 배우들 얼굴 보이는 데서 잘 보이는데 잘 싸우죠. 영화 촬영장이죠, 나하고 전쟁이. 그게 여러분들은 서울 촌놈이 돼가지고 아마 밤에도 조명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 생각할 겁니다. 근데 조명탄도 없는 전근대 전쟁에 밤에 적진지로 가면 뭐가 있냐고. 횃불이나 있으면 다행이야. 근데 야습하는 놈들이 자기 빛이라고 횃불 옆에서 싸운답니까? 그러면 이 야습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야습이 왜 위험하겠어? 뭐가 앞에서 얼쩡거리는데 야전의 밤이라는 게 어떤 건지 경험해 본 적 없죠? 옛날에 저는 시골에서 그 길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내 코앞이 안 보여. 내 눈앞에다가 손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앞에서 뭐가 얼씬거리는 기척은 느끼고 소리는 들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참 희한한 얘기 많이 만들어내는 건데 인간들이 착각을 하는데
한국전쟁 때 경을 보고 그래요. 야습에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머리를 만져보고 머리 길면 국군이어서 살려주고 저 머리 짧으면 인민군이니까 찔러주겠다. 이딴 소리 나와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못 느껴요? 아니 언제 상대방 머리 만지고 상대방 가만히 있냐고. 그러면 먼저 푹 찔르면 난 죽는 거야. 이 야습에서 전쟁이라는 단 순간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머리 만져보고 할 틈이 없어요. 냉정하게 와서 그런 데서는 얼찐거리면 다 죽여요.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건 두 번째 문제야. 나부터 살아야 되거든. 전쟁에서 심리가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최고지휘관이 50명 끌고 가겠냐고. 그럼 이게 왜 일본서기하고 연결되냐면 일본서기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관산성이 함락됐다고 나와요. 함락된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서기에는 뭐 동기가 아들이 걱정돼서라고 얘기했는데 그 위도광 태자 여창 나중에 위도광에는 태자 여창이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 위도광 만나러 간 거예요. 부의 사비에서. 그러다가 중간에 신라군 매복에 걸려가지고 포로가 된 거야.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좀 시비를 했는데 자기를 잡은 신라군 지휘관이 하급 지휘관이야. 일본서기엔 노비라고 나올 정도로 하급 지휘관이에요. 그놈이 상황은 날 살려주면은 무슨 위에다가 얘기를 하려고 계속 말을 넣는데 이놈이 우리나라에서는 왕이라도 죄 지으면 죽인다 해가지고 현장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본서기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상황은 대규모 전투하고 상관없어요. 이겼다고 생각하고 관산성으로 가다가 매복에 걸려서 포로가 돼서 죽인 거야. 신라본기에 나오는 얘기하고 다르죠. 신라본기에는 갑자기 쳐서 죽이니 이렇게밖에 안 나와. 갑자기 쳐서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전투 중에 죽은 걸로 나와. 근데 일본서기 내용은 전투 중에 죽은 게 아니라 이겼다는 승전보를 듣고 현장으로 오다가 매복에 걸려서 죽은 거지. 분명히 상황이 틀리죠.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게 시비 걸릴 때 백제본기 이 얘기가 단도를 주는 거예요. 50기를 끌고 왔으면 누구는 또 가가지고 5천 잘못 썼다고 지멋대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럼 5천이라는 숫자가 왜 말이 안 됐냐면은 위덕왕이 3만이라는 대군을 끌고 먼저 갔어. 근데 성왕이 5천이라는 병력을 뒤에 또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왜 병력을 찢어? 5천이라는 병력이 어느 숫자인데 이게 지금 현대군으로 생각하니까 5천 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개백에 5천 결사대라는 말도 그 헛소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지만 삼국사기 다 뒤져보라고. 정예 기동부대 움직일 때 보통 3천이에요. 백제나 신라나. 근데 5천이면 얼마나 엄청난 병력인데 그 병력을 찢어넣어. 전략에서 병력 찢는 게 금물인 거 모릅니까? 집중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집중의 원칙을 따지기 전에 스타크래프트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한번 해보세요. 저쪽에서는 유닛 다 모아가지고 나오는데 나는 유닛은 많은데 여기저기 찢어놨어. 각계격파될 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병력을 집중해서 싸우면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왜 내가 병력을 찢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을 5천을 50으로 잘못 썼다는 것도 얘기가 안 돼. 근데 일본서기와 맞추면 정확하게 맞아. 이 50기는 전투 병력이 아니라 그냥 경호원들이에요. 주력부대 앞에서 갔어. 주력부대가 이겼대. 관산성 함락됐대. 그러면 병력이 아니라 우리 편이 이겼으니까 우리 편이 가는 길에 뭐가 있겠거니? 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걸렸느냐? 여기 신주군주 김무력. 이 사람이 신주라는 게 지금 한강역이잖아요. 한강 지역을 신라가 백제하고 신라하고 연합해서 고구려한테 뺏은 걸 신라가 다시 뺏은 거 알죠? 여기다 설치한 게 신주예요. 근데 관산선 지금 옥천 지역이라 충청도 여기서 이제 지금 경상도 지역으로 넘어가면 거기 관문이고 신주는 지금 한강 지역이고 거리가 좀 있죠. 그럼 백제군이 신라에다가 나 언제 쳐들어가겠다고 예고하고 관산선을 쳤을 리가 없잖아. 그럼 신라 쪽에서는
전투가 벌어졌을 때 아니면 그 직전에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신주에서 병력이 움직였겠지. 타이밍 늦어요. 여러분들은 병력 움직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2차 대전 때 일본군 기록을 보면 소련이 참전했다는 기록을 보고 그 보고를 듣고 중대 병력한테 출동시키려고 장비를 나눠주는데 시간이 얼마나 정도 걸렸냐. 중대 병력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 병력 무장시키는데 반나절이 걸려. 여러분들도 훈련소 갔다 온 사람은 알 겁니다. 훈련소 첫날 줄지어가지고 장비 받지. 첫날 아마 반은 장비 받다가 다 지나가요. 옛날에 더하면 더했지 못할 리가 없잖아. 현대 상비군도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늦게 움직였는데 이게 오히려 희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봉기를 봐도 처음에 그 아찬 탐지하고 군주각관 우덕 얘들이 먼저 백제군으로 싸웠다고 나와요. 신라봉기에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신주군주 김무력이 가세한 것처럼 나오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겼으면 탐지하고 우덕도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거잖아. 증원군이 올 때까지 버텨준 거고 그 버텨준 것 때문에 증원군이 합수해서 백제군을 치고 이긴 거니까. 근데 김무력은 이후에 승승장구해가지고 그 나중에 김유신 열전을 보면 김무력 덕분에 나라가 살았다는 얘기가 나와. 근데 탐지하고 우덕이는 안 나와. 그대 전혀 안 나와. 같이 공을 세웠는데 왜 말이 안 나올까? 그래도 일본 사기하고 맞춰보면 알죠. 관선성은 함락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붙었을 요 지휘관들이 누구였을까? 탐지하고 우덕이거든. 관선성 함락되면서 죽거나 아니면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패전에 책임지고 숙청당했으면 이름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김무력이 혼자 공 세운 거예요. 그럼 김무력은 어떻게 세웠느냐? 부대를 끌고 내려오다가 이게 운이라고 해야 될지 모종의 뭐 썸씽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뒤늦게 내려오다가 들어가는 상황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비에서 그때는 무슨 자동차도 아니고 말 가지고 오는데 조금만 늦어지면 말이나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혼자 달려도 시속 60km인데 사람 태우고 그것도 왕이면은 온갖 것 다 휘황찬란하게 달고 타겠지. 시속 한 40km, 50km 나올라나? 그거 가지고 지금 사비 부여해서 옥천까지 와봐요. 자동차로 가도 몇 시간 걸리는데 조금만 늦어가지고 출발 시간 늦으면 밤 돼요. 여기 걸렸다고 생각하면 이빨이 다 맞아. 오히려 삼국 사이가 과장된 거야. 성왕은 전투 중에 죽은 것도 아니고 초전에는 관산성이 함락전 때도 백제군이 승기를 잡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3만 죽었다는 말도 저거 무슨 뜻이냐? 승기를 잡고 있던 백제군이 뒤에 왕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패배해서 철수한 게 아니라 왕이 죽었어. 그런데 요 뒤에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백제 귀족들은 이 전쟁에 반대합니다. 이거를 성왕하고 위덕왕, 뒤에 나오는 이제 태자여창, 이 부자가 우겨가지고 전쟁한 거예요. 그런데 태자는 신라 깊숙이 들어와 있고 왕은 죽었어. 사비에서 무슨 일 날 줄 알아? 다 반대했던 놈들은 사비에 있는데. 그건 천중을 철수해야지. 철수해가지고 백제 전국부터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수한 거예요. 전투에 패배해서 전멸을 한 게 아니라 뒤에 왕이 오다가 죽은 해프닝 때문에 철수했다. 이렇게 되면 뒤에 고구려의 침공도 가볍게 막아내는 게 설명이 되지.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제가 설명한 내용하고 이 내용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기록 막 나오고 12월에 됐다는 게 무슨 근거가 되는데. 아무 근거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오히려 12월이라고 월을 이렇게 써놨다는 건 일본 서기에서 이게 이제 연도도 바뀌고 월 같은 것도 지질이 보고받은 게 12월일 수는 있어. 그럼 전투 다 끝나고 끝난 상황이 일본한테 알려주는 게 12월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일본 서기가 더 정확하다는 근거가 돼? 적어도 12월에 갔다는 거는 전투 다 끝난 다음에 백제 쪽에서 전황에 대해서 얘기만 들은 게 12월인 거예요. 아무 근거가 안 되잖아. 더 적어도 이게 더 정확하다는 근거는 아니지. 근데 왜 이렇게 적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설명해야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설명해야 될 게 빠진 정도가 아니라 그 설명조차 왜곡을 시킨 거지. 일본 서기 왜곡을 비난하는 사람이 자기가 왜곡을 시킨 거야. 이래놓고서 이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없는 말 해도 되고 거짓말 해도 되고 설명 잘못해도 되고 그런데 앞에서 설명 잘못해서 일본 서기는 잘못이다. 정치인들 하는 거고 똑같지 않습니까? 앞에서 군사정권에 나쁜 짓 한 건 잘못된 거고 내가 하는 거는 다 정당한 거다. 뭐가 달라?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원래 사회에서는 검증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 간에 정치적인 색깔이 누구든 간에 논리와 근거를 갖춰서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한계가 있거든. 논리와 근거를 가진 거짓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논리와 근거를 갖추다 보면 거짓말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거짓말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철저하게 검증하는 거를 따져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반대로 가잖아요. 사회에 나가면 오히려 그런 짓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걸로 여겨. 그렇게 분위기 끌고 간 게 누가 끌고 가겠냐고. 그런데 그거 보고 배워가지고 똑같은 짓 해요. 근데 이걸 힘 있는 사람이야 권력으로 누르면 되니까 그 짓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이러고 버틸 자신이 있냐고. 사회에 나가면 다 병신 같은 놈들만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어느 분야로 들어가든 신입사원인데 그 신입이 그 방면에서 뭐 적게는 몇 년이고 길게는 수십 년씩 경험 쌓은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못 잡아낼 것 같아요? 벌써 가지고 오는 폰만 봐도 딱 포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장만 있지 근거하고 논리는 하나도 없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한 게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잖아. 근거와 논리라는 건 내가 뭘 조사해서 뭘 근거로 제시를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설득이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예 설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다면 그렇게 알아들어야 좋은 놈이고 아니라 그러면 다 죽일 놈. 혹시 뭐 여의도로 진출할 생각이에요? 정치인 되겠다면 뭐 안 말려. 뭐 그러고 사는 인간들이 대부분이니까 안 말리겠는데 정치인 될 거라면 사실 학교 다닐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비싼 등록금 내고 학부부터 다녀? 대학원 같은데 좀 돈 싸질 못 들어가가지고 무슨 지도자 과정? 이런 거 들어가지고 인맥이나 넓히고 그거 가지고 사업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길을 걸을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읍시다. 둘 다 좋은 질문 나왔는데. 예. 이름. 예? 아니, 이름. 이경진이. 이거 잘못 들으면 또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요? 두 번째 질문의 두 번째 단락? 그럼 세 번째 단락이 아니라 뒤에서 세야지. 여기 일본,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일본 서기는 일본의 역사책이지만 주로 한국의 삼국 중 백제 측의 기록을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게 그러면 좀 질문을 컴팩트하게 요약을 하면 추정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거부터 설명을 하고 나서 설명 듣고 들어가야죠.
왜 추정되고 있다고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추정이라는 말은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 수업 중에 설명했는데. 이래서 수업을 하나만 하라니까. 이 부분 수업 중에 설명했는데 설명한 것도 다 깔아뭉개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잖아요. 기억도 안 나요? 수업 중에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도 안 나? 모르죠? 대답 못하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설명한다니까 시간이라도 절약이 되는데 제 수업 중에 내가 뭘 했습니까? 백제 3세 얘기했잖아요. 백제기, 백제 신천, 백제 본기. 이 백제 쪽에서 썼다는 역사책 이름이 일본 서기에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이 책을 실제로 언급을 하고 있어. 추정이 아니죠. 이건 팩트야. 그리고 이거는 책 이름만 인용을 한 게 아니라 주요 사건마다 백제기 왈, 백제 본기 운 하는 식으로 이 백제 역사서에서 인용한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추정이 아니에요. 백제 측의 기록을 이용했다는 건 일본 서기에 팩트로 나옵니다. 이걸 추정이라고 쓴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단지 이 백제기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식으로 다 써놓지도 않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백제 3서가 있었다는 책 이름은 나오는데 이 백제 3서가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삼국사기처럼 내용이 공개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일본 서기에 인용된 부분만 나와. 근데 일본 서기에 인용된 부분을 보면 인용하는 과정에서 이 발표자가 아까 발표문에 나온 것처럼 손을 대가지고 왜곡됐다는 흔적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와. 백제인들이 당시 왜한테 이런 식으로 이런 투로 설명을 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걸 보면 저게 아니라는 식으로 나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인용 과정에서 왜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일본 서기가 지금 전해지지 않는 백제의 3개의 역사서를 참고했다는 것이 팩트인데 이 참고하고 인용한 부분이 정확하게 팩트냐는 부분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역사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삼국사기 같은 주변사로 중국사서나 이런 주변사료와 정황을 놓고 비교 분석하는 역사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내용이 미주얼 고주얼 밝혀져 있으면 굳이 해설이 필요 없죠. 빠져있는 퍼즐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럼 이것도 문장 몇 개 안 되지만 상당히 상황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 나오죠? 예. 이렇게 또 추가 질문할 게 있습니까? 예. 그럼 이걸로 설명이 된 것 같고 또 다른 질문. 예, 질문이 활발하게 나오니까 이걸로 제가 설명할 게 대부분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또 예. 예, 온 사람들은 다 가산 좀 받고 갔고요.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이름. 고기현. 두 번째죠. 예. 예, 요것도 여기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당시라는 게 언제냐.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왕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뭐냐. 아니 제일 간단한 것부터 얘기해봐요. 당시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이게 길잖아요. 그러면 기원 전후부터 시작해서 7세기까지 가야 되는데 700년 동안을 다 당시라 그래.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벌써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일반적인 학설에서 적어도 6세기 6세기에는 다 중앙적 집권적인 왕국 됐어요. 6, 7세기에는 왜도 중앙 집권적인 왕국 아니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럼 그 당시가 언제야? 700년 다음은 적어도 6, 7세기는 문제가 되지. 적어도 5세기까지도 문제가 되지. 그럼 이 당시가 언제를 말하는 건지부터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답을 못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삼국시대 전 시기를 한 700년 정도 역사를 당시라고 그냥 뭉뚱그렸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업 중에 열심히 설명한 것도 다 귀등으로 들은 거예요. 일본 쪽에서 왜 삼국사기 초기로 그렇게 부정하려고 그러느냐. 이 당시를 늦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5세기까지도 중앙집권적인 왕국 안 됐고 고구려만 한 2세기로 빠르고 백제도 근초고왕 때 정도에서 중앙집권적인 왕국 됐고 그럼 일본이 좀 늦어도 후발주제라도 얼마든지 한국계 고대 국가부터 우위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아니 그런데 그 당시가 분명하지 않으면 적어도 6, 7세기까지는 일본 한국사가 온건파들 주장이 그거예요. 6세기 이후 사료부터 믿을 수 있다. 근데 6세기 이후 사료를 보면은 왜가 우위에 있는 것 같다. 적어도 백제 신라에 대해서는. 그럼 얘기가 안 되잖아. 중앙 집권적인 왕국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삼국 고구려는 뭐 일반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니까 빼놓더라도 백제 신라는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왜 백제 신라가 문제가 되느냐. 몇 번 강조하지만 3세기부터 문제가 되는 게 북방의 강력한 세력은 고구려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거 미친놈이야. 그런데 진짜 논란이 되는 거는 이 북방의 강력한 고구려 세력에 대항하는 안티 고구려 세력이 있었고 그 안티 고구려 세력의 핵심이 누구냐. 그게 백제냐 왜냐. 이거 가지고 시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6, 7세기에 들어서야 다 고대 국가 성립됐다고 보면은 백제에 비해서도 왜가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게 한국사가 온건파들 주장인데 그럼 당시가 6, 7세기가 돼버려요. 그럼 6, 7세기에 중앙집권적인 왕국이 존재하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이게. 그때는 인정받는데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일본은 고대사가 없는 거예요. 중앙집권적인 왕국도 없는데 막부시에 들어간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고. 설마 8세기, 9세기에 대해서 그때 중앙집권적인 왕국을 형성했다? 이것도 얘기가 이상해요. 그때는 이미 무너져가고 있을 때거든. 성립하지도 않은 왕국이 무너집니까? 에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또 질문했어. 그러면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면서 제가 설명할 부분도 대충 설명됐습니다.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지금 나온 질문이면 거의 전 부분, 얘기 꺼낸 머리말 부분 빼놓고는 거의 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 거라는 거 알죠? 그럼 그 거의 전부에 대한 질문 중에서 제대로 답변한 것도 하나도 없고 중간중간에 설명 안 된 건 기본이고 있지도 않은 얘기. 예. 예. 예, 요것도 반점짜리면 되겠네요. 요것도 설명할 필요가 있죠. 이건 일본 서기가 왜곡된 배경이 뭐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뭘 봐가지고 이런 게 나타나 사서의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게 천황 가문이나 일본 조정의 신성성이 강조된 사례를 들어줘야지.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료를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심지어는 그 사료에 대해서 해설한 책도 안 본 거예요. 그냥 결과가 남아있는 거 쥐뜯어 먹은 것처럼 여기저기서. 책이라도 봤어요? 솔직히 이거 작성하는데. 그냥 어디 인터넷 써도는 얘기 이것저것 그냥 모은 거 아니에요? 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개판이 되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했죠. 온라인에 들어가면 정보의 보고이기는 한데 그게 다 쓰레기 정보의 보고라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유용한 정보를 공짜로 풀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 같냐고. 그런 정보 모아오니까 이렇게 되지. 자기가 사례를 든 것부터 얘기를 해야지. 한 사례 하나 제가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조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조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조공이라는 거는 이거 중화사상의 체계에 의하면은 중앙의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가 지방 제후들한테 받는 게 조공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군신 관계라는 걸 확인하고 천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받으면 자기가 상국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은 적어도 삼국사기나 다른 기록들을 볼 때 해석이 좀 애매한 건 있는데 전반적인 기류가 한국의 고대 국가는 왜를 상국이라고 대접하는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뭐하고 비교하면 나오느냐? 중국의 고는 국서를 보면 상국으로 대접하는 게 절절히 나와. 예를 들어서 계로왕이 북위 쪽으로 보낸 거는 황제 폐하에 대해서 처음에 서론으로 그냥 덕을 흠모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깔려. 신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북위 같은 나라에 보낸 중국 제국에 나오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기류인데 일본 쪽으로 보낸 내용. 뭐 기록이 거의 없긴 하지만 아예 나오는 기류 자체가 기록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북위 같은 데는 조공을 갔던 기록이 수십 번 나오는데 왜 쪽으로 갈 때는 고구려 쪽에서 아예 언급도 없고 심지어는 이제 삼국사기에 백제나 신라가 조공 갔다는 말도 없어. 그런 걸 봐가지고는 일본서기하고 기류가 다른데 어느 쪽이 맞느냐. 당시 외의 위상이라든가 신라인들의 외를 대한 태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게 사실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강의 중에 다 설명했는데. 그런 거 심지어는 강의 들은 것도 다 깔아뭉개고 어디서 쓰레기통에서 뭘 주워왔는지 모를 내용을 가지고 발표문이라고 가져온 거예요. 이게 강의실이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로 끝나지. 그러니까 이 발표 수업을 하는 이유가 이제 좀 감이 잡힙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중요한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발표자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대부분 레포트라고 이런 식으로 쑥 던져놓으면은 학점 받고 넘어가니까 그래도 되겠거니 하는데 그게 대학에서 교육 제대로 못 시킨 겁니다. 자, 또 추가 질문 있습니까? 네, 추가 질문이 없으면은 이게 4기가 넘을 것 같아요. 마침 딱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발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질문 없죠? 자, 그럼 발표자 수고하셨습니다.